방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이야기들 저희들 방송에서도 대선 후보들과 나눴는데 그러셨죠. 굉장히 의지와 관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광주형 일자리 그다음에 뭐 친환경 전기자동차 에너지 클러스터 굉장히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광주가 이 문화특구 문화로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데 이 과학을 통해서 좀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광주 그렇죠. 과학기술원과 지역의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를 해서 연구 인력을 활성화시켜서 서울이라는 외지 사람들이 광주를 찾아와서 이 고급 인력들이 여기서 연구하고 교육을 자녀들 시킬 수 있는 그런 고급 도시 멋진 도시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모델의 도시를 한번 만들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도 제안이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서도 과학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서 인재 양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지역의 그런 융합 클러스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좀 더 깊게 더 어떤 대선 후보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난달 관련해서 이 제주에서 열린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뭐 제가 자동차 지읒자만 나오면 그것은 빼지 않고 반드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전기도 지으시고 자동차도 지으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전기자동차 국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광주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었고요. 또 지난주에서는 스킨텍스 지금 열리고 있는 서울 모터쇼에 제가 참석을 해서 산자부 장관과 함께 그 축사를 통해서 광주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고 지난 1월에는 이제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백인 포럼에 세계적으로 초청이 돼서 광주로 이제는 아마 어떻게 보십니까? 보기에 아마 전기 자동차 그러면 뭐 다른 시도가 아니라 이제 광주로 이렇게 인식이 굳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정책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런 정책들 자체가 시장님 결국 미래의 먹거리, 청년들을 위한 어떤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신데 어떤가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청년 정책도 많이 수립하고 추진해 오시고 또 시장님의 그 청년에 대한 의지 강하신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뭐 완벽한 성과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은 한 개인으로서도 존엄한 삶을 살아야 될 주체이고 또 가정에서도 기둥이고 사회적으로서 우리 국가의 미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을 전담할 부서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청년 인재 육성과 지금은 청년 정책과로 바뀌었습니다만 하고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또 이런 것들 전부 만들어서 이제 청년들을 시정의 주요 의제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64개 사업에 대해서 546억 정도를 예산을 배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이 563억을 스스로 했으면서 창업 8개 부분에 160억 원, 직접 일자리 청년 드림 꿈 또 어떤 드린다 이런 해서 45억 원, 인력 양성에도 172억 원, 또 고용 서비스 개선 19억 원에서 563억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국은 이 문제는 취업과 창업인데요. 취업의 문제는 계속 전기자동차 문제 또 에너지 산단 문제 또 최근에는 전자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엠코 코리아가 500명을 더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대유 에이텍 대유도 광주로 이제 7월쯤에 오게 되면 또 이 유관 협력 업체들도 많이 좀 인력이 좀 늘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자동차와 전기, 가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3% 정도 수출에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취업
그리고 창업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하셨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좀 그쪽에 배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금요일 저희가 그 광주 청년 유니온 문정은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업과 창업 방안도 좋은데 그건 약간 미래형이고 네. 현재의 청년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기 어렵다. 때문에 네. 복지 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광주시정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성남이나 서울같이 청년들에게 수당을 드리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희들은 청년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드림 사업 45억 원이 배정됐다는 그 청년 드림 사업에 관련한 그런 복지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일자리를 준비하면서 관공서나 공사공단 그리고 기업에까지 적절한 시간 일하고 싶은 시간만큼 일해서 본인들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네.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아울러서 취업에 대한 준비도 해가는 광주는 그 두 가지 좀 이렇게 병합해서 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보통 1,100만 원 이상의 빚을 네, 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 대안 아울러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 네. 그래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주거 100호를 100채를 지금 짓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캥거루족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게 결국 청년들이 그 금전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 그렇습니다. 밑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주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다시 한번 느껴지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 청년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 이런 부분도 시장님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부끄럽게도 광역시 중에 재정 자립도는 4% 되는데요. 네. 복지 예산 나가는 것은 37%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는 가장 낮은 데서 제일 많이 나간다 그러면 곧 그 말씀은 지역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쓰는 일이 우선이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역시 지역의 경제적인 규모를 살려내고 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대의 복지이고 최대 인권 정책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조 속에서 올해도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짧게 이 4월 이제 또 봄이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하는 그런 4월의 시작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운영하실지. 매화지고 목련이 피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상황이나 민생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제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주권 의식 때문에 세상의 어느 에너지보다 가장 강력한 촛불 에너지로서 대한민국은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광주 시민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깨어 있어서 이 나라를 또 이 지역을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를 결정하는 일이 당장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윤정현 시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